1 연장 터미널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 이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주봉 관점과 그리고 일봉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각 관점에 따른 매매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영상의 큰 시간봉에서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링크의 영상을 클릭하셔서 시청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가 이렇게 1, 2, 3, 4, 5, 8로 3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파동도 조정파, 내려오는 파동도 조정파, 다시 올라오는 파동도 조정파, 내려오는 파동도 조정파, 이런 식으로 조정파가 연속으로 형성될 때는 삼각형이 형성될 경우밖에 없어요. 삼각형이 형성되고 나서 급격하게 분출을 했죠. 즉, 이 분출 파동도 임펄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펄스, 조정파, 임펄스로 이렇게 지그재그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그 다음 분출은 가장 큰 입구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즉, 이 구간 안에서 삼각 수렴의 분출이 끝나고 삼각 수렴의 분출 시작점까지 되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가 형성이 됐는데 지그재그 A파에 대한 지그재그 C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61.8%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라온 파동은 ABCX, ABC로 복합 조정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BC 지그재그를 A파로 하고 이 복합 조정을 B파로 하는 플랫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A파에 대한 B파의 되돌림이 61.8%를 거의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플랫으로 보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ABC 플랫에서 A파에 대한 C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1대1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대1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BC 플랫에서 C파는 임펄스나 터미널로 5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파동은 추세 임펄스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의 C파로 해석되는 파동은 이렇게 1, 2, 3, 4, 5파로 5연장 터미널이 형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렌릴리에서 터미널의 특징 중 하나가 터미널이 형성되고 나서 터미널 시작 지점까지 급속도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글렌릴리의 터미널 시간론에 대한 통계는 최근 차트만 분석해 봐도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통계로는 급속도로 되돌리는 경우가 60, 70% 되고 나머지 경우는 터미널 형성 기간의 130%까지 천천히 올라온다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ABC 지그재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요. C파가 임펄스로 해석이 안 되고 B파가 A파를 너무 많이 되돌려 버렸습니다. 모든 파동에는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ABC 지그재그로 해석하기보다 전에 설명드린 이렇게 ABC 지그재그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C파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이쁘게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연장 임펄스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은 이렇게 ABC, X, ABC로 복합 조정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 복합 조정을 A파로 하는 삼각 수렴이 나와줬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삼각 수렴의 입구 크기만큼 분출을 하고 나서 다시 입구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동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임펄스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점부터 내려오는 파동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수렴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임펄스가 형성이 됐고요.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나서도 급속도로 임펄스로 분출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이 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파를 A파로 하는 더 큰 플랫이 나와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에는 추세 임펄스나 터미널 임펄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임펄스 파동을 이렇게 1, 2, 3, 4, 5파로 해석을 했고 5파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파로 1연장 터미널이 굉장히 이쁘게 형성을 해 주었어요. 1연장 터미널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 이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음을 확신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굉장히 크게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올라가다가 이전의 저항 구간에서 한번 다시 저항이 나오고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저항이 나왔던 구간은 이후에 가격이 내려오면 지지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을 지지 저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하모닉 707 패턴의 PRG 구간입니다. 그리고 5연장 터미널의 특징 중 하나가 1파에서 3파까지의 피보나치 전진값을 그었을 때 피보나치가 2.0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더리움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에 다양한 근거들이 조합이 돼서 여기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관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각 관점에 따른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실시간 관점을 텔레그램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연장 터미널에 5파가 끝이 났을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노란색 1연장 터미널에 3파가 끝이 나고 현재 4파가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바로 신고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트코인이 하얀색 1연장 터미널이라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시즌 종료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노란색 1연장 터미널에 3파가 끝이 났다면 올라오더라도 4파는 반드시 2파와 겹치러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터미널의 특징이 2파와 4파가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을 이렇게 ABC 플랫으로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터미널 시작 지점까지 올라온다면 이때부터는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온다면 저항의 시작 구간은 터미널 시작 지점이 될 거고요. 이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신고점이 될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1연장 터미널의 5파던가 3파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버리면 관점을 폐기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올라온다면 저는 이더리움을 1차 익절을 여기서 할 것이고 하락 신호가 나오면 나머지도 모두 매도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오지 못하고 횡보를 하던가 내려오는 파동을 형성한다면 그때는 복합 조정의 Y파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을 모두 매도할 예정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아무리 이 정도의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풀시드로 알트코인 매수를 하시던가 고 레버리지로 매매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ABC로 내려왔을 때 5개의 파동이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하고 먹을 게 더 많아요. 우리 코린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타기 매매하지 마시고 풀시드나 고 레버리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